시쿵 시즌5 문학으로 삶을 나누고 문학으로 세상을 건너가는 김은자 시인입니다. 시쿵. 중순을 훌쩍 넘기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사내들의 하얀 찔레꽃이 피고 아카시아 향도 조금씩 나기 시작할 것 같아요. 울타리의 넝쿨장미 흐드러지다 못해 여름의 열기에 조금씩 색을 발해가는 6월입니다. 초록이 실록으로 변하는 6월. 나무들도 조금씩 그늘을 만들어서 쉬어갈 곳을 만들어주는 6월. 오늘도 변함없이 문학으로 세상을 건너가고 문학으로 삶을 엿보는 시쿵의 김은자 인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이 반쯤 남은 6월에 무슨 일들을 계획하고 계신지요? 해야 할 일과 하고 싶은 일 사이에서 오늘도 방황하면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생각해보면요, 해야 할 일 치고 재밌는 일 없습니다. 하고 싶은 일은 남들이 재미없어 해도요, 재미가 또 쏟아집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해야 할 일을 강요받고 산 것 같습니다. 해야 할 일을 강조하는 사회잖아요.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시도 들으면서 시도 읽으면서 함께 공감하고 소통하는 일.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좋은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슬슬 바다가 그리워지는 6월에 바다보다 깊은 문학 이야기, 시 이야기를 나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요. 여러분들의 눈빛과 손짓을 모아서 오늘도 시로 세상을 건너가 보겠습니다. 시쿵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가려면요, 그 상처를 밀고 일어나는 힘 필요하겠죠. 상처를 받고 싶은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또 상처를 받고 살아가고 있어요. 상처를 받은 사람들은 또다시 남에게 상처를 주면서 아이러니한 인생을 이어갑니다. 상처 하면은 많은 분들이 나의 상처를 떠올립니다. 내 상처뿐 아니라 내가 남에게 준 상처까지 되돌아보게 하는 시가 있어서 오늘 소개해드립니다. 이대흠 시인의 상처가 나를 살린다 라는 시인데요. 낭송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제가 낭송하겠습니다. 상처가 나를 살린다. 이대흠. 모서리를 돌아서다가 튀어나온 돌멩이를 보지 못하고 무릎이 찍혔다. 아직 손등의 상처가 다 아물지 않았는데 몇 방울
피 맺힌 것을 보고 아내는 칠칠 맞다고 했다. 나는 몸에 큰 흉터가 있으면 오래 살 거라던 점쟁이의 말을 들어 다 내가 살아남으려고 액땜한 거라 말했다. 기억에 아슴한 산모롱이를 돌아 나올 때부터 몸에 어디건 상처 하나는 가지고 살아왔다. 뒤돌아보면 상처의 길이 아득하다. 지나간 희망이나 사랑은 모두 내 몸에 붉은 금을 그었다. 아프다. 내 오랜 사랑인 그대를 생각하면 세상을 다시 살고 싶어진다. 아픈 것이 어디 내 몸뿐이랴. 내 발의 체인돌은 느닷없이 발길질에 얼마나 놀랐을까. 나와 만나 깨어지거나 버려진 자들은 얼마나 많았던가. 나와 만나면 모든 것이 망가졌다. 타버린 담배, 폐차된 자동차, 망가진 그대, 으스러지거나 커다란 흉터가 남은 게 아닌데 작은 상처에 아파했던 것은 죄스러운 일이다. 혼자인 밤이면 상처 입은 짐승들이 주위를 가득 채운다. 따뜻하다. 나의 상처를 통해서 이웃의 상처까지 생각한 시입니다. 상처의 영역을 넓혔다고나 할까요? 이는 많은 사람이 그렇죠. 내 상처만 상처고 나만 남들에게 허투당한 것 같고요. 나만 아픈 것이 상처입니다. 이 시는 정말 어떻게 보면요, 상처의 뼈대와 살점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 고마운 시입니다. 넘어지고 깨어진 몸 그리고 마음이 수없는 생채기로 얼룩져 있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정작 내가 아팠던 기억뿐이지 고의든 실수든 상처를 준 알게 모르게 저지른 수많은 사건들은 기억조차 없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 시는 그런 우리들의 몹쓸 망각에 신락 같은 밑줄을 그어주는 시이기도 합니다. 누구나 그런 적 있잖아요. 뒤돌아서다가 이게 튀어나온 모서리, 그 모퉁이에 쾅 머리가 찍히든지 손등이 찍힌 그런 경험 누구에게나 있을 겁니다. 그런 일이 있을 때면 꼭 아내나 남편분들, 옆에 있는 분들은 또 그렇게 말을 해요. 왜 그렇게 칠칠 맞아? 라고요. 시인은 민망했나 봅니다. 이만하게 다행이지 액땜한 거야 라고 아내에게 말을 하죠. 그리고는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상처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기억이 아순한 산모퉁이를 돌아 나올 때부터 인간은 몸에 어디건 상처 하나는 가지고 살아왔구나 라고요. 그리고는 또 거기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상처에 대한 생각이 깊어집니다. 뒤돌아보면 상처의 길이 아득하다. 지나간 희망이나 사랑은 모두 내 몸에 붉은 금을 그었다. 아프다. 내 오랜 사랑인 그대를 생각하면 세상을 다시 살고 싶어진다. 아픈 것이 어디 내 몸뿐이랴. 내 발의 체인돌은 느닷없는 발길질에 얼마나 놀랐을까. 그러게 말입니다. 열정이나 꿈을 위해 달리다가 다친 사랑, 사랑이란 이름으로 긁힌 상처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들이 아프지만 그 아픈 것들로 인해서 시인은
세상을 다시 살고 싶어진다고 하고 있어요. 저는 이 시기가 정말 압권인 것 같습니다. 상처에 대한 기억이 세상을 다시 살고 싶어지게 한다라고 말하네요. 그러면서 시인은 알게 모르게 남에게 준 상처까지 생각을 하게 되죠. 나도 이렇게 아팠는데 누군가도 나에게 상처를 입고 얼마나 아팠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누군가의 상처를 헤아린다는 것은요, 관계의 회복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자신이 망가뜨린 것에 대해서 떠올리기 시작합니다. 나와 만나면 모든 것이 망가졌다. 타버린 담배, 폐차된 자동차, 망가진 그대. 으스러지거나 커다란 흉터가 남은 게 아닌데 작은 상처에 아파했던 것은 죄스러운 일이다. 혼자인 밤이면 상처 입은 짐승들이 주위를 가득 채운다. 따뜻하다. 참 아름다운 시께요. 아름다우면서도 알지만 의식하지 못하는 것들, 인간의 이기심으로 감춰진 것들을 냉철하게 읽어내면서요, 거기에 자신의 의식을 투영시키면서 살짝 비틀어 놓는 재주가 있는 시인이기도 합니다. 이 시에서도 그렇잖아요. 타버린 담배, 폐차된 자동차, 또 망가진 그대. 거기에 비하면 나는 참 작은 상처에 아파했구나. 정말 너무나 죄스러운 일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상처 입은 짐승들이 주위를 가득 채운다. 라고 말하고 있죠. 따뜻하다. 라는 마지막 짧은 문장. 저는 이 문장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시 전체를 훈훈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정말 그렇잖아요. 상처 입은 짐승들이 우리 주위에 어디 한둘입니까? 그들의 주위에 있다는 것을 모르면서 또 살아가는 것이 우리이기도 해요. 상처받은 이웃을 인식하는 것은 참 아름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시인의 말처럼 따뜻한 일이기도 하고요. 이 시를 쓴 이대흠 시인은요, 1968년 전남 장흥에서 출생했습니다. 조선대 문예창작과를 졸업했고요. 목포대학교 국문과에서 문학 박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1994년 창작과 비평의 작품을 발표하면서 문학 활동을 시작했고요. 시집으로는 눈물 속에는 고래가 산다, 상처가 나를 살린다, 귀가 서럽다 등이 있습니다. 현대시 동인상, 애지문학상, 육사시 문학상 등을 수상했습니다.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상처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면서 남의 상처에 눈을 돌린 시가 있는가 하면요. 뭐라 그럴까요? 상처의 치유법이라고 할까요? 관리법이라고 할까요? 상처에 대해서 속삭여준 시가 있습니다. 윤중목 시인의 상처라는 시인데요. 낭송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상처. 윤중목. 오늘 입은 상처는 오늘을 넘기지 마라. 오늘 지나 내일이면 굼실굼실 계속해 기어나오는 쌀부대의 쌀벌레들처럼 또 다른 내일의 상처가 파고드는, 온몸에 힘을 다해 온 정신을 쏟아부어 오늘 받은 상처를 오늘 안에 꼭 아물게 하라. 오늘의 이 상처는 잠시 후 자정이 되들 나입니다.
상처의 관리 요령 같은 시입니다. 이 시는 어렵지 않아서 별다른 해석 없이도 이해할 수 있는 시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어떤 명제를 갖게 해주는 시예요. 오늘 입은 상처는 오늘을 넘기지 마라 라는 절대 명제가 어깨를 툭 치고 가는 것 같습니다. 상처 그냥 내버려두면 저절로 아물지 않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곰팡이처럼 더 번식하고 아주 키가 훌쩍 자라버립니다. 그 상처를 계속 가지고 살아가면 또 어떻게 될까요? 오늘을 지나서 내일, 내일 지나서 모레, 굼실굼실 쌀벌레들처럼 기어나와서 또 다른 내일이 또 다른 미래를 부식시켜버립니다. 정말 그래요. 동료들로 인해서 일관계로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 퇴근하고 집에 와서는 다 잊어버려야 하는데 말입니다. 작은 상처로 인해서 아파하고 분노하는 것이 인간이기도 합니다. 시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온몸에 힘을 다해 온 정신을 쏟아부어 오늘 받은 상처를 오늘 안에 꼭 아물게 하라 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아픔이나 슬픔, 고통, 상처 이런 것들을 스스로 위로해주는 법, 또 정리하는 법 그런 것들을 가장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친구들은 잘 위로해주고는 하는데 말입니다. 이 시기를 읽으면서 생각한 것은 나도 나의 상처와 나의 아픔을 위해서 비명만 지르지 말고 좀 스스로 치료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본인이 좋아하는 것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종교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또 기도를 열심히 할 수도 있겠고요. 온몸에 힘을 다해 온 정신을 쏟아부어 오늘 받은 상처를 오늘 안에 아물게 하면 새로운 발걸음 가벼운 내일이 될 거예요. 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 시는 참 마지막 시기가 인상 깊은 것 같아요. 오늘의 이 상처는 잠시 후 자정이 오는데 그때가 데드라인이다. 라는 말이요. 그러니까 상처가 깊어지는 밤이 아니라 상처가 아무는 밤을 만드셔야 합니다. 라는 말이기도 해요. 하루 열심히 일하고 집에 와서 저녁 먹고 밤을 맞게 되죠. 밤은 자신의 모난 부분을 다듬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이 밤을 잘 다듬어야 됩니다. 그래야 낮이 환하고 편한 법이거든요. 밤이 잘 다듬어져야 낮이 잘 굴러가는 겁니다. 시인은 당신의 상처는 유통기간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유통기간은 자정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정까지만 아파하고 다 잊고 주무시고 툭툭 털고 다시 아침에 일어나세요. 라는 말입니다. 이 시는 상처의 데드라인을 알려준 고마운 시이기도 합니다. 이 시를 쓴 윤중목 시인은요. 1962년에 태어났습니다. 시인이자 영화평론가이기도 한데요. 1989년 7편의 연작시 그대들아로 전태일 문학상을 수상하면서 문단에 등단했습니다. 고려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했고요. 시집으로는 밥격, 영화평론집으로는 지술에서 청약까지 등이 있습니다. 현재 한국작가회의 이사, 영화공동체 대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상처에 관한 시 2편 나눠봤습니다. 이번에는요, 우리가 사는데 꼭 필요한 밥에 관한 시 한 편 나눠볼까요? 밥이라는 것이 우리를 힘이 나기도 하지만요, 우리를 많이 힘들게도 만듭니다. 그러나 그 밥이 없으면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밥 때문에 힘을 내기도 하고, 밥 때문에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합니다. 황지우 시인의 거룩한 식사라는 시인데요. 함께 나눠볼까요?
거룩한 식사. 황지우. 나이든 남자가 혼자 밥 먹을 때 울컥 하고 올라오는 것이 있다. 큰 덩치로 분식집 메뉴표를 가리고서 등 돌리고 라면바를 건져 올리고 있는 그에게 양푼에 식은 밥을 놓고 동생과 눈 흘기며 숟갈 싸움하던 그 어린 것이 올라와 갑자기 목매게 한 것이다. 몸에 한 세상 떠 넣어주는 먹는 일에 거룩하며 이 세상 모든 찬밥에 붙은 더운 목숨이여, 이 세상에서 혼자 밥 먹는 자들 풀어진 뒷머리를 보라. 파고다 공원 뒤편 순댓집에서 국밥을 숟가락 가득 떠넣으시는 노인의 쩍 벌린 입이 나는 어찌 이리 눈물 겨운가. 사람에 대한 연민과 애정이 절절하게 느껴지는 시입니다. 찬밥에 붙은 더운 목숨, 참 소중하고요. 연민의 눈길로 포착해서 우리에게 전해준 작품이죠. 밥은 거룩한 겁니다. 하루하루 힘겹게 버텨오면서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입이 벌어질 때 그 입속으로 들어갔을 삶이며 고통이며 또 눈물을 떠올려 보세요. 밥이 왜 아니 거룩하겠습니까? 문득 랭보의 말이 생각나는데요. 랭보는 시인을 견자라고 말했어요.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 관조하는 사람, 그렇게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세상은 죽을 만큼 강팍하지 않은 겁니다. 살다 보면요, 일상 속에서 말하지 않아도요, 사람 속에 든 허기가 훤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아기를 업고 밥상 앞에 무릎 꿇고 혼자 밥 먹는 남자를 볼 때, 또 좁은 시장 노점상 할머니가 뒤돌아서 몰래 수제비를 한 숟가락씩 입으로 뜨고 있을 때, 저 밥이 목숨을 좌지우지하고 또 그 밥이 돈이고 눈물이고 애환이라서요, 마음이 애잔해질 때가 있죠.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뉴저지의 팔리사이드 파크에 한국 사람들 많이 살고 있죠. 스페니쉬들이 한국 사람 상점 혹은 건설 노동자로 또 많이 일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차를 타고 지나가다 본 장면인데요. 스페니쉬 건설 노동자가 일을 하고 거리에 앉아서 샌드위치로 점심을 먹는 모습입니다. 언뜻 봤는데 먼지 묻은 얼굴, 또 먼지 묻은 그 때국물 흐르는 손, 낡은 운동화, 먼지 뽀얗게 앉은 머리로 밥을 먹고 있는데, 그때 마침 제 차가 신호등에 걸려서 그 모습을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나도 모르게 울컥 하던데요. 시인은 혼자 라면 먹는 남자와 노인의 쩍 벌린 입에 연민을 느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밥이 거룩해지면서 그 밥 앞에서 목이 메이는 거죠.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 먹자고 하는 일인데 라는 말이요. 어떻게 보면요, 그 말은 그 어느 것도 밥 다음이다 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절절한 말이에요. 시를 읽다 보면요,
일상의 사소함에 예의주시하게 되고 그런 언뜻 지나가는 작은 행동에 따스한 의미를 부여하는 시인의 통찰력에 놀랄 때가 있습니다. 남자가 혼자 밥 먹는 일, 그 일은 보이지 않는 눈물을 삼키는 일일지도 모르죠. 하루 세끼 챙겨 먹는 밥에 대한 숭고함, 참 생각하면 눈물겨운 일입니다. 세상의 모든 생명이, 아니 이 시 속에서 밥 앞에서는 목숨이라는 말이 더 어울릴 것 같은데요. 세상의 모든 목숨이 먹는 일의 거룩함에서 비롯되는 것이라면 우리가 일하는 대가, 그 일로 인한 어려움, 그 모든 것들이 소중하고 거룩해지는 겁니다. 밥을 먹는다는 것은 결코 한 끼를 때우는 단순한 일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밥에 대해 조금 더 알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깨닫고 난 뒤 먹는 밥은 아마 더 따뜻하고 배부를 것 같아요. 여러분의 오늘 한 끼의 식사는 어떠하셨는지요? 한 잔의 차와 커피는 아름다우셨는지요? 밥에 대한 소중함, 밥에 스며있는 삶에 대한 진지함, 절실함 등이 소중하게 느껴질 때 우리는 더 열심히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시를 쓴 황지우 시인은요, 1952년 전남 해남에서 출생했습니다. 서울대학교 미학과를 졸업했고요. 서강대학교 철학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서울대학 물리과대학 미학과를 다닐 때 본격적인 문학활동을 벌써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정식으로 데뷔한 것은요, 1980년 중앙일보 신춘문예에 연혁이라는 시가 입선하면서 정식으로 문단에 나오게 됐습니다. 한국 해체시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시인이기도 합니다. 도표나 특수문자, 그림들을 도입해서 혁신적인 시작법으로 유명해지기도 했죠. 또 서정시를 자기식으로 구사해서 대중적인 인지도를 얻은 시인입니다. 이성복과 더불어서 1990년대 젊은 시인들에게 정말 많이 영향을 준 시인입니다. 시집으로는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 개 눈 속의 연꽃, 어느 날 나는 흐린 주점에 앉아있을 거다 등 여러 편이 있습니다. 김수영 문학상, 현대문학상, 서울시 문학상, 백석문학상, 대산문학상 등 굵직굵직한 상을 많이 수상한 시인이기도 합니다. 문학 프로 식쿵, 벌써 문 닫을 시간이 되었네요. 건강 더욱 유의하시고요. 마지막 곡으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풍성한 시로 찾아뵙죠. 진행의 김은자였습니다. Yeah. Yo. 오빠 빙수 먹으러 갈래? Let's go. 빙수, 떡 빙수, 콩떡 빙수, 너의 빙수, 가득 채울 빙수, 떡 빙수, 콩떡 빙수, 너의 빙수, 가득 채울 한 입 딱 떠먹고 텁텁함 딱 떠먹고 무더운 한여름에도 시원한 아이아이아이 콩떡콩떡한 날에 흠뻑 젖은 얼음벌에 가 열리는 곳 파리 바깥으로 follow me 남녀노소 모두가 찾는 돌 선크림으로 getting hotter 해지는 여름 썩 다 날려버려 count 머리 싸매고